안녕하세요, 비밀이합니다. 오늘은 파리 센강에서의 로맨틱한 디너, 유람선에서의 디너 크루즈 중 하나인 돈후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리의 3스타 레스토랑 르프레 카틀랑과 얼마 전 2스타로 승격된 에펠탑의 쥘베른을 운영하는 프레드릭 안톤 셰프를 내세운 돈후안은 수많은 센강의 디너 크루즈 중 유일하게 미쉐린 별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센강을 다니며 파리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프레드릭 안톤 셰프의 시그니처 메뉴들로 구성된 음식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는데요. 신혼여행이나 연인끼리 방문한다면 꼭 추천하고 싶었던 돈후안에서의 식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Hello? 여기 배 위층에서 아페리티프 한잔하러 먼저 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시간이 주네요. 네, 저는 지금 에펠탑 앞에 센느강 유람선을 타러 와 있습니다. 센느강 유람선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게 이제 바또 무슈, 바또 파리지행, 그다음에 퐁네프 앞에서 타기도 하는데 저희는 여기 센느강 유람선 중에 저녁 식사가 가능한 유람선을 탔습니다. 저녁 식사 가능한 유람선도 되게 많아요. 바또무슈도 뭐 가능한 게 있고 알랭디카스가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센느강 유람선 중에 유일하게 원스타를 받은 게 프레드릭 안톤, 르프레 카틀랑, 그다음에 쥘베른을 운영하는 프레드릭 안톤 셰프가 하는 돈후앙입니다. 페라 이런 데 나온 전설적인 바람둥이의 이름인데 돈후앙 2를 뭐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탑승을 했습니다. 7시 45분부터 탑승이 시작이 되고 8시 15분까지 탑승을 하라고 하는데 8시 반에 정확하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 전에 이렇게 아페리티프를 하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자, 이제 위에서 끼르 오 샴페인을 시켰습니다. 이게 끼르 로얄이라고 하는 게 아페리티프로 되게 많이 먹는 그런 칵테일입니다. 8시 16분인데 8시 15분까지 탑승을 해야 되는 게 룰인데 그 시간쯤 되니까 출발을 합니다. 원래 8시 반이라고 했는데 출발 시간이 공식적인 손님이 다 타니까 일찍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 좋고 저게 뭐라고 저걸 보려고 그렇게 모여드는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프랑스의 가스트로nomi에 가면 리셉션이나 정원 있으면 정원에서 이렇게 아페리티프 먹고 천천히 막 진짜 30분 1시간 있다가 들어가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이게 그 배에서 그것도 지금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림 같다 약간 진짜 화면이. 그렇지 않아요? 그림 같아요 진짜. 또 이게 또 지금 이 하늘에 구름보다도 이게 막 비행기에 그게 이렇게 되니까. 자, 이거는 말린 캐비아를 위에 뿌린 브라타 치즈 크림의 아뮤즈 부시입니다. 안에 보면 피스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요 시기에 콩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맛있는 콩이, 예, 이게 지금 안에는 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 잘해.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콩하고 크림도 맛있는데 이 드라이 캐비어가 약간 어랑같이 짭조름하면서 약간의 그런 비린 그런 플레이버를 딱 포인트로 주는 것 같아요. 자, 저는 그러니까 이 돈후앙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제 세느강 크루즈 중에 별을 받은 이유도 그렇고 여기가 기대가 되는 게 프레드릭 안톤 셰프의 플래그십 레스토랑이라고 그러면 볼로뉴 스페인의 르프레 카틀란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시그니처 메뉴들을 조금 이렇게 모아놓은 느낌의 코스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검증된 메뉴들이 여기 나온다. 저도 대부분 먹어본 음식들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에서는 실패할 일이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내 스타일이야. 네. 이 셰프는 잘해 진짜. 알렉산드르 3세교 러시아 황제. 내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는 롯데캐슬에 살아요. 러시아 뭐 황제가 지어줬다고 하는 알렉산드르 3세교입니다. 롯데캐슬 느낌. 저 뒤에 보이는 건 그랑팔레입니다. 저기가 뭐냐면 미션 임파서블에 탐 크루즈가 뛰어내린 그 건물이고
저기서 많은 올림픽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올림픽을 경기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데서 막 하는 거야. 저희도 슬슬 내려갈까요? 네. 네. 나 지금 궁금한 게 사실 식사 시간이 되게 기니까 왔다 갔다를 한 번 더 하는 건지, 보통은 이게 배들이 40분에서 1시간짜리인데 그래도 왕복인데, 아니면 그냥 되게 천천히 가는지. 근데 지금 속도를 보니까 약간 천천히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야, 배 이름이 이자벨 아자니아. 이자벨 아자니아 아시죠? 아, 남자들만 아는 건가? 아니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하는 건가? 누군데? 네, 프랑스의 유명한. 네. 궁금한 게 여기가 유람선이 운행을 못할 때가 있거든. 수위가 높아지면 이 다리를 통과가 못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그냥 나가리인가 이 예약은? 진짜 와, 이 시간대라고 그런지 다 식사하는 배들이야. 진짜 많네. 그러니까 그 한두 개가 아니야. 사이즈도 여러 개고, 이탈리아하고 이런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지금 경제가 장난이 아니래.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대표적으로 남부 유럽의 경제가 망한 나라들인데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케이. 프랑스 소비뇽 블랑에 되게 그냥 후르티하고 가볍고 약간의 풀향 나고 이렇게 가볍게 먹기 좋다. I'll do Mediterranean menu. May I open it? Yeah, open now. Yeah. 자, 오르세를 지났으니까 다음에는 왼편에 뭐가 나온다? 아, 파리 좀 와보셨네. 아까 아침에 조깅하면서 자, 뭐 빵하고 버터가 나왔는데, 버터 우리 그 먹은 그 버터입니다. 지금 숙소에 있는 그 버터. 딱 맛있겠다, 빵. 어제 정도의 질감은 아니다. 한국에 없는 맛.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없는 맛. 저 호텔이 루이비통 슈발블랑입니다. 이 다리가 뽕네프입니다. 뽕네프 다리가, 그러니까 퐁트가 다리고 네프가 뉴니까 뉴 브릿지인데, 사실상 센르강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다 현재. 프레드릭 안톤 셰프가 이런 크림, 이런 소스 이런 거 되게 잘 쓰고, 이런 류로 많이 나온다. 요런 볼 같은 데 많이 나오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되게 전형적인 이 프랑스 요리 중에 대파 크림 스프라고 대충 뭐 부르면 될 것 같은 요리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아스파라거스 소스,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약간 플랑 형식으로, 우리로 치면 계란찜 뭐 이런 느낌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프렌치를 진짜 소스의 음식이라고 본다 보면 이 프레드릭 안톤 셰프가 진짜 잘한다. 아스파라거스의 느낌에 파에서 오는 그 단맛을 진짜 잘 뽑아낸 거예요. 술이 쭉 들어가네 진짜. 이렇게 파리 구경하는 거지 뭐. 처음에 해외에서 다이닝 뭐 이런 미슐랭 간 데가 어디예요? 처음에? 나의 맨 처음에 그런 다이닝은 알랭디카스입니다. 파리의 알랭디카스 플라자 아테네. 지금은 이제 그 식당 빠지고 딴 걸로 그거 됐는데, 그게 이제 첫 3스타라고 보면 되고, 그 당시 솔직히 2006년인데 당시에도 300유로였어 점심에. 알랭디카스가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이고, 그 당시에도 그랬다.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다 먹고 계산서에 사인하잖아. 계산하려고 사인하는데 만년필을 한 10개 들고 와. 고르래. 원하는 걸로. 뭐 이렇게까지 한다고? 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몇 살 되셨어요? 거의 이제 30 직전에. 그러니까 내가 다이닝이 바뀌었다고 하는 게, 그 당시는 미쉐린을 누가 경험해 외국에서. 근데 지금은 아니 배낭여행 오고 뭐 군대에서 제대한 애들이 여행 가서 뭐 미쉐린 스타 한두 개씩은 그래도 먹고 온다. 나는 거의 35에서 겪어본 걸 얘네들은 20대 때 겪잖아. 더한 거 뭔지 알아? 요새 어린애들은 미쉐린 스타를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겪고 자라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다이닝을 얘네들이 그러면 돈이 없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안 먹을 것 같아? 먹는다고. 요새 젊은 애들은 다르다. 당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다이닝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가 많다.
자, 이거는 역시 프레드릭 안톤 셰프가 많이 하는 캐비아 요리 중에 하나인데, 밑에 딜크림이 들어갔고, 네, 가운데는 마요네즈를 베이스로 한 소스가 들어갔고, 위에 오세트라 캐비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여기도 카비아리 캐비아를 씁니다. 프랑스 미쉐린 3스타 60%는 카비아리를 씁니다. 수많은 프랑스 캐비아 브랜드가 있고 하지만 60%가 카비아리를 쓰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또 누구는 그러지, 내가 카비아리 쓰는 데만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 쓰는 데도 갑니다. 메인은 캐비아하고 게살입니다. 게살. 네. 네, 이거 밑에까지 다 떠서 먹어야 됩니다. 너무 맛있어. 게랑 아니면 새우랑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이제 클래식한 콤비네이션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여기 무조건 맛있을 거라고 하는 게 메뉴 구성을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게 메뉴 다 봤어요. 봤는데 여기는 관광 식당이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하게 나오는 게 아니야. 이 프레드릭 안톤 셰프의 시그니처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검증된. 검증된 메뉴가 나오는 거야. 맛있을 수밖에 없는 메뉴들 별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거 음식은 원스타가 아니라 장담하는데 음식은 투스타 클래스다. 아유, 나는 이 소비뇽 블랑만 마시면 그냥 벌컥벌컥 마시게 돼. 그냥 이게 아니고 꿀꺽꿀꺽. 근데 이 뉴질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뭐 향이나 이런 거보다 맛이 되게 쌉싸름하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음식이랑 먹고 이러기에는 조금 더 좋은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 비싸지만 왜 이렇게 다이닝을 좋아하는 건지. 나도 궁금하다. 먹을 건 당연히 좋아했지만 왜 이렇게 다이닝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냐, 특히 해외나 이런 데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사실 많이 먹으러 다니다 보면 흥미가 떨어져. 당연히 뭔가 재미가 없어지고 새로운 걸 자꾸 갈구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를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얘네 다이닝에 자꾸 아시안 터치가 들어가고 뭐 태국 터치, 일본 터치, 뭐 요새 코리안 터치가 유행하고,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다시 한번 뭐 음식에 대한 뭐 열정도 생기고 뭐 흥미도 생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나도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물론 이게 뭐 돈 받고 쓰는 글도 아니고 그냥 내 공간에 쓰는 글이었지만, 일단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의 원형이나 탑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당시에 2000 뭐 7, 8, 9, 10 막 요런 시기에 되게 무슨 그게 있었냐면, 셰프들이 해외 들어와서 막 오픈하던 시기야. 블로거들에 대한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 니네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음식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이게 뭔지 모르는데 왜 음식에 니네들이 평을 하냐. 감독이 아니면 영화평 못 하나? 자동차, 현대자동차 안 다니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평 못 하는 거야? 시승기 못 쓰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내가 그렇다고 뭐 꼬르동블로 가서 프렌치를 배우고 프렌치만 배우면 또 뭐해? 그럼 또 일본 요리 모른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그들 이상의 압도적인 경험을 쌓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누군가는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해도 누군가는 비난하겠지. 최소한 1, 20%의 사람들은 싫어하겠지. 하지만 그런 말을 듣기 싫거든. 그러려면 나도 이제 그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게 뭐냐. 내가 뭐 프랑스 음식을 얘기하는데 나는 프랑스 가보지도 않고 미쉐린 스타 가본 적이 없는 내가 미쉐린 3스타는 이렇게 나오는데 프랑스 음식인데 뭐 탄수화물이 안 나온다. 프랑스 음식에 탄수화물이 어딨어, 빵 말고. 그렇게 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 음식의 원형을 먹어봤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일이 커졌지. 책을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이탈리아 책이 나왔을 때 이탈리아 미쉐린 스타가 3스타가 8개였어. 그 중에 5개를 가보고 책을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책을 쓰는데 한 10개쯤 돼.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8개쯤 가게 되니까 2개만 더 가보면 사실 3스타 다 가보고 쓰는 거잖아. 그래서 스페인 다 가보고 썼어. 결국 이태리도 그 당시에 나머지 3스타 다 갔지. 근데 약간 이렇게 책을 쓰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그 완성도를 높이고 싶은 조금의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미쉐린 3스타 뭐 30개 중에 20개 가봤어. 그거랑 야, 나 니네 다 가봤어. 다르잖아. 근데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 프랑스 애들도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자기도 그런 사람 처음 봤대. 와우.
이거 진짜 맛있어. 지금 잘 보면 이 폼들이 막 거품이 막 빠지고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야, 이거 프레데릭 안톤 셰프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입니다. 금가루가 올라간. 원래 랍스타 라비올리가 얘네 클래식한 프렌치에서 많이 나는데 랑구스틴 라비올리 이거는 되게 안톤 셰프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 먹어보면 쓰러진다. 잘라서 폼이랑 같이 딱 먹어. 야, 이건 진짜 미친 거야. 사람들이 파리에 3스타 추천하려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픽이 르프레 카틀라니. 가격이 좀 딴 데보다 저렴하기도 하고 맛있어 정말. 와, 이런 게 사실 사진으로는 잘 안 담겨. 눈으로 봐야 돼. 담고 싶지 않지.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제 음식은 사실 거의 이제 끝에 가까이 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숙소에 그렇게 많은 돈을 잘 못 쓰겠더라고. 내가 숙소나 호텔에서 버는 그걸 다 누리면 모르겠는데 잘 그러지 않고 나갔다가 진짜 들어와서 잠밖에 안 자는데 그 숙소에 그 돈을 쓴다는 게 난 아직까지. 내가 이 얘기하면 또 그러더라고. 네가 아직 돈이 없어서 그래. 근데 아직까지도 그거 안 되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좋은 숙소에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와, 이것도 또 시그니처 중에 이거 또 존나 맛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보면 항상 소스의 느낌을 알겠죠. 이 셰프가 좋아하는. 이거 모렐이 들어간 소스고 이게 메인이네. 닭고기. 생선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닭고기가 이게 지금 이 정도 포션이면 당연히 가슴살이잖아. 이런 텍스처가 맛있다. 요즘에 이제 떫은 거로 끓고 뭔가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너무 부드러워. 떫은 와인들은 기본적으로는 떫다 하면 얼어서 그래. 그러니까 부르고뉴는 떫은 거 거의 없고 특히 이제 보르도 이런 거나 뭐 향이 지금 막 올라오네. 막 새초롬한 산딸기 향 같은 것도 올라오고 약간 우리 그 잼 같은 그 산미종 달달하면서도 화사하고 또 이쪽 에펠탑 왔네. 네, 이렇게 너무 봐서 지겹다 이제 좀. 오케이, 땡큐. 네. 자, 이거는 약간 모던하게 만든 초코 수플레 같은 거고 안에는 알자스식 쿠키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입니다. 이런 초코는 너무 좋아. 왜냐면 이런 디저트들은 진짜 제일 좋은 카카오 써서 진짜 막 그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에 파는 디저트가 이런 다이닝의 디저트 이길 수가 없어. 아이스크림 딱 보면 지금 무슨 맛이냐면 이거는 피스타치오를 그냥 때려 넣은 거야. 진짜 좋은 피스타치오를 그냥 갈아 넣은 거지. 이건 진짜. 이게 진짜 나도 진짜 신혼여행 딱 하면 진짜 한 군데 가면 진짜 쓰잘데기 없이 가서 하는 것보다 음식도 맛있고 야경도. 그다음에 뭐 분위기나 아니면 독특함, 개성 모든 게 딱. 남들이 못하는 거니까. 아마 식사 시간은 이걸 맞춘 느낌이 좀 있어요. 딱 먹고 나오면 이렇게 에펠타워에 불타는 에펠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진짜 신혼여행 강추. 와인 리스트는 조금 아쉬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기대보다 훨씬 훌륭했던 디너 크루즈. 파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물론 미식가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